도움을 청해도 받을 수 없었고, 도움을 청해서 받았을 때 그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남았거나, 이제는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게 되거나, 청년들의 다처한 요구가 이거니까 이거에 맞는 주택 우리가 공급할게,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의 청년 세대는 저희의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취향이 곧 정체성인 세대라는 것을 많이 포착을 할 수 있었고, 자신이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, 예를 들어서 어른들의 관점에서는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60만 원, 70만 원 벌어서 그 돈을 모아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적금을 들고 먼 미래를 준비하기를 바라지만, 청년의 관점에서는 이 돈을 모아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음 달에 여행을 가거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개성을 더 드러내는 데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개발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장래를 개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. 앞으로 사회 정책의 측면에서도 이 권리로 인식한다는 측면에 대해서, 그리고 취향이 곧 정체성이라고 인식하는 그 세대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정책을 설계할 때 모든 취향을 고려할 수는 없어요, 현실적으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는 이행기 특성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더 다양한 욕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. 심지어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겹치면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수업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는데, 사실상 청년들이 저희가 조사했을 때 고용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이 자기 탐색에 대한 욕구였어요. 근데 이 비대면의 사회에서 자기 탐색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근데 정책을 설계부터 처음부터 청년들의 다처한 요구가 이거니까 이거에 맞는 주택 우리가 공급할게,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과연 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담론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,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기성세대들이 반성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 정책을 설계할 때는 계속 당사자성을 얘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청년 당사자들을 모으고 그 안에서 어떤 주거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지는 청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공간을 제공을 하는 것은, 공간을 제공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의 몫일 수 있겠지만, 그 안에서 어떤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어떤 지지체계를 뿌려갈 것인지는 청년 당사자들의 몫으로 넘겨주는 것이 진정한 참여나 권리 기반의 청년 정책을 설계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1인 가구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,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팔 닿는 곳에, 멀지 않는 곳에 누군가 닿을 수 있다라는 그 지점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자기가 살던 원룸에서 불이 난 거죠. 그 불이 났는데 이 청년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.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. 책임의 문제라던가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거 정책이라고 했을 때 크게 3가지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,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, 그리고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, 그리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는데, 실제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런 정책들 이외에도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그 주거 관련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 1인 가구가 처할 수 있는 많은 위험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 멀지 않은 곳에 도움을 청했을 때 누군가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신뢰에 기반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